심리는 시세를 만들고 시세는 파동을 만들며 파동은 추세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형 주식 매매법입니다. 지은이는 이성웅, 이주현, 출판사는 지식노마드입니다. 이 책은 단타와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본기와 실전 투자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히나 한국장 실전 예시들이 많아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의 좋은 예시와 함께 제가 따로 뽑은 예시들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테마주는 죄가 없다. 테마주 하면 망한다. 급등주 하면 깡통 찬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 테마주나 급등주를 통해 큰 손실을 봤던 적이 있고 그런 종목을 했기에 깡통을 찼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테마주나 급등주는 아무 잘못이 없다. 시세가 분출할 때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무런 기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어떤 종목보다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나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자신의 판단에 있는 것이지 테마주를 해서 결과가 나쁘고 결국 테마주는 나쁘다는 결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강했던 테마를 예로 들어보자. 초전도체 테마를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2024년 7월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14,000원대 주가가 6만원을 넘어가는 기간은 고작 13거래일이었다. 초전도체가 실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며 실체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신성 델타테크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테마주건 어떤 종목이건 간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탈 때 아무 때서나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확률 높은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상승을 하면 반드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후에 다시 돌아나가는 구간을 기다려서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조정을 받았다가 방향을 돌리는 이런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죠. 가장 안정적으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안전하지 않다.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전하지 않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주식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상품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종목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삼성전자가 고점인 96,000원을 갔던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5만원대까지 빠지는 동안에도 안전한 종목이라는 생각에 편안한 마음이었을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부채 비율도 낮은 기업이 있었다. 사업성도 괜찮아 보였고 저평가되어 있어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가도 최근 2년간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비중 있게 투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임과 횡령, 장부 조작으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더니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더니 물적 분할을 해버린다. 주식시장에서 안전함이란 없다. 이런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상과 변동성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수익과 손실은 누가 만드는가? 어떤 종목이 되었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다. 내가 가진 기준대로 접근했고 예상대로 그 종목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수익을 챙기는 것이고 내가 가진 기준대로 접근했는데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손절하는 것뿐이다. 결국 수익과 손실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기준만 세우면 된다. 대형주 장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와 테마주 위주의 공략을 고집한다면 시장에서 소외된다. 반대로 테마주나 개별주가 강한 시점에 대형주만을 고집한다면 그 또한 소외된다.
시장이 하락하는 신호가 나오고 추세가 꺾이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니다. 아직 괜찮다고 고집한다고 시장이 하락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조정인지를 파악해야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얻어먹기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방향에 맞게 접근해야 하며 상황에 맞게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시장의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상승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지만 초보자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기 매매나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코스피 지수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한다. 5일선 위로 지수가 쭉 상승하다가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지수가 상승 후에 5일선을 이탈했으나 다음날 바로 5일선을 회복하거나 11선 이탈 없이 2, 3거래일 안에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상승 흐름은 한동안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나온다.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기준은 21 이평선 위에 지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느냐이다. 21선 아래로 지수가 내려가면 단기적 약세장, 반대로 내리던 지수가 21선 위로 올라서면 단기적 강세장으로 봐도 좋다. 국내장이 이제 2025년 4월 달쯤에 상당히 좋지 않았죠. 지수가 12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뻔했는데 방향을 돌렸죠. 이쪽에서 봐야 될 것은 5일선의 기울기죠. 5일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면서 여기서 앞서 이렇게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죠. 그리고 이쪽에서 2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알 수 있고 이쪽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120 골든 크로스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21선 아래에 지수가 있으면 안 좋은 시장인 거고 21선 위에 지수가 있으면 시장이 괜찮은 시장인 거죠. 21선도 기울기도 상승으로 향해 있고 5일선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21선 위에 지수가 있고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이런 구간은 상당히 좋은 시장 상황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수가 21선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이때는 방향을 돌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구간이었던 거죠. 역발상으로 보면 이때가 주식이 가장 저렴했을 때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수가 21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21선 위에 있을 때는 비중을 늘리고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시장 상황과 흐름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20, 120 골든 크로스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도 괜찮은 시장이니까 이럴 때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항상 시장 상황부터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평선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저점 대비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이평선을 활용해서 투자 비중과 시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떤지 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인지 나쁜 흐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과 시장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투자도 좀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확률보다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가급적 좀 쉬면서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는 한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렇게 5일선이 방향을 돌리고 21선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인 거죠. 이런 기준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장을 살펴야 됩니다. 투자와 트레이딩. 트레이딩은 단기적 시세 등락을 이용해
차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세의 변동성에서 나타나는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를 먹는 것이 바로 트레이딩이다. 매수를 하기 전에는 투자를 할지 트레이딩을 할지 명확한 기준을 잡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투자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손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업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다. 이는 결국 돈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이다. 여러분은 전쟁터의 지휘관이며 돈은 병사들이다. 전투에 참전하는 병사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작전을 짤 수 있겠는가? 전투는 아군의 100% 생존이 아닌 승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첫째, 심리이다. 주식 격언에 심리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감정에 압도되는 상황이 와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매매를 멈춰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도 어느 순간 그 기준을 무시하고 매수와 매도를 누르고 비중 역시 무시하는 매매를 하곤 한다. 우리는 그것을 뇌동매매라고 부른다. 이런 뇌동매매를 인지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매매를 멈춰야 한다. 트레이딩에서는 기준과 원칙대로 손절은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이다. 둘째, 비중 조절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보통 손절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망설이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미련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몇 호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손실에 대한 공포가 크다면 그건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종목을 매수할 때 항상 총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로 베팅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났을 때는 원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비율 베팅 습관은 이런 심리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정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더 많은 비중을 담지 말고 항상 동일한 비율로 접근하길 바란다.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테마주든 우량주든 결국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심리는 시세를 만들고 시세는 파동을 만들며 파동은 추세를 만든다. 매매는 단순하게 하라. 주식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은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는 3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시세의 방향이 상승이면 그 방향에 따라 매매하면 되고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대한 손절 대응을 하면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입 시기를 놓치거나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매매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원칙대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를 활용하라. 주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오르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 횡보하는 주식. 이 3가지 유형은 각각의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이 한번 잡히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관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세라고 부른다. 언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으로 갈지 알 수 없는 횡보하는 주식을 사서 막연히 기다리며 시간과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락하는 주식은 언제 상승으로 전환할지 알 수 없고 내려가려는 관성에 따라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우상향하는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 이거는 HJ중공업 일봉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서 이런 종목에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조정 후에 지지를 받고 돌아가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 손절 라인 잡아두고 들어가기도 좋고요. 21선 이탈 시의 손절 또는 저점 이탈 시의 손절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절 잡기도 좋고 손익비도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 다시 돌파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로 접근해 볼 수 있죠. 문제는 이쪽이 아무래도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똑같이 윗꼬리가 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조정 후에 다시 2차 상승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2차 상승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도 괜찮죠. 돌파 포인트로 돌리는 구간 또는 2차 상승으로 나아가는 돌파 구간에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훈련은 당신을 완벽하게 한다. 고등학교 때 나는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했다. 그 운동을 처음 했을 때는 공을 잡기도 어렵고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지기도 어려웠다. 그때 코치 선생님이 내게 늘 이런 말을 했다. 훈련은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1년 연습을 반복하니 주고받기가 가능해지고 2년이 지나니 30m 떨어진 깡통캔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트레이딩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활의 달인들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같은 일을 반복해서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매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아무리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라고 해도 결국 시장의 시세가 움직이는 본질은 똑같다. 이론을 기반으로 거듭된 매매에서 얻어진 경험치가 더해지면서 본질적인 깨우침을 얻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수비를 잘해야 살아남는다. 주식 투자에는 절대적인 경험치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물리적인 시간과 경험이 지식과 결합되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 실패 이유를 찾아내고 실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경험을 쌓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무턱대고 거금을 투자하고 운 좋게 수익을 보면서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다. 그러다가 손실을 크게 보거나 종목에 물리면 그제서야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무언가 조금 알만한 시점이면 투자금이 없는 상황인 경우들을 많이 봤다. 경험치가 쌓이기까지 증시에서 살아남으려면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해야 한다. 살아남아 있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적은 돈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책에서 공부한 대로 매매에 적용해 보면서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크게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최소한으로 잃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매도 타이밍. 주식 투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흔히 기술은 노력과 경험이 쌓이면 좋아지는 반면에 예술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감각과 재능의 영역인 것처럼 말해지곤 한다.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뜻이다. 매도에는 익절도 있겠지만 손절 역시 포함된다. 매수보다 어려운 매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주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첫째도 손절, 둘째도 손절이라고 생각한다. 손절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손절에 대한 기준. 기술적 부분에서 손절의 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세 가지 기준이 있다. 1. 이동평균선. 급등락을 하면서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5일 이평선 또는 10일 이평선 이탈 시 손절한다. 단기 이평선 5, 10, 21선이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종목이 21선을 이탈 시 손절한다. 속임수로 21선을 이탈시키는 경우 3거래일 안에 21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서야 한다. 이럴 때는 재매수를 한다.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우상향 중인 종목의 5일선이 11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경우 손절한다. 2. 파동의 저점. 주가는 오르고 내리며 저점과 고점, 즉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저점과 고점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파동의 저점끼리 연결한 선을 지지선, 파동의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 한다. 파동의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며 우상향하던 주가가 이러한 선을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3. 하락폭과 금액. 매수가 대비 일정한 하락이 발생했을 경우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기 위한 세팅이다. 초단기 매매의 경우 1%에서 2% 손절, 데이 트레이딩과 단기는 마이너스 5% 손절, 스윙 투자는 마이너스 10% 손절이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 손절 기준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매수 진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손절 이후 다시 진입하더라도 손실폭에 제한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케어젠 일봉입니다. 상승
21선 이탈, 그리고 다시 21선 재돌파하는 타점에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상승, 조정, 다시 방향을 돌릴 때 이 구간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21선 돌파할 때 매수나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때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1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종목의 경우는 11선이 깨진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을 일부러 좀 깼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조금 늦더라도 11선을 이탈할 때 매도 설정을 걸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급격했기 때문에 5일선을 손절 기준으로, 익절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5일선 이탈 시 절반 익절, 그리고 11선 이탈 시에 모든 물량 익절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면 말이죠. 그리고 같은 종목을 봤을 때 이평선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이 이탈할 때 매도를 해도 되는데, 이 추세선이 5일선과 비슷한 위치에 있죠. 어쨌든 추세선 이탈 시에 손절. 그리고 이쪽에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지지선 이탈 시의 손절, 특정 이평선 이탈 시의 손절, 추세선 이탈 시의 손절,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죠.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지선이 깨진다는 것은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래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깨져도 밑에 61선이 있어서 분할 매수로 받아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구간에서 지지선이 깨지면 계속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1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니까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상승 3파동, 주식은 1+1은 이와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이냐 고점이냐에 따라서 비슷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 5파 이후 ABC 조정을 받는다. 엘리어트 파동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쉽게 말해서 상승 파동이 3번 나오면 시세가 조정받을 가능성, 즉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시세의 끝부분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를 모든 종목에 대입해서 해석하기보다 파동이 크게 3번 정도 나오면 주가가 그만큼 오른 것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카카오일봉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동 카운팅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1번, 2번, 3번 파동이 나오고 하락 파동이 나왔죠. 카카오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파동이 3번 나오고 하락으로 간다,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파동이 2번만 나오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단봉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2번만 나오고 꺾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이제 파동이 2번 내지 3번 정도 나오면은, 특히 3번의 파동이 나오게 되면 상승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3번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내일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상승 파동이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갈 만큼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간인 거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이때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비우고 상승할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꺾일 때, 21선이 꺾일 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카카오가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가는 수익을 줄 때 챙기고 이렇게 안 좋은 신호를 보일 때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 뚜렷하게 상승 3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분봉에서도 상승 파동이 3번 정도 강하게 나오면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 흔히 나온다. 결국 단타나 단기 매매의 경우에도 이런 3파동 이후 고점 추격 매수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봉에서든 일봉에서든 상승 3파동이 나온 시점에서는 시세의 끝 무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매수할 때는 현재 위치가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비중 관리나 대응을 더 빠르게 하는 전략들을 미리 생각해 둘 수 있다. 이거는 풍산일봉인데요. 앞전에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3개 형성하는 예시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2개를 형성하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2번 나오고 많이 꺾였죠. 물론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동이 무조건 3번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파동 이후 조정 구간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눌림목 타점이 되는 거죠. 상승 후에 조정 21선 이탈했다가 다음날 바로 21선 재돌파의 흐름. 이런 구간이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2차 상승이 나올 마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음날 바로 21선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바로 회복하는 경우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기회고,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꺾일 때는 5일선이나 11선 이탈 시에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계속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기회를 또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도 계속적으로 욕심을 내다 보면 이렇게 하락을 다 맞아서 수익을 다 날려먹게 됩니다. 이런 좋은 포인트들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 신호를 보일 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폭발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게 되었을 때는 그 기업에 어떠한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이후 왜 그 주가가 급변동했으며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다.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급격한 거래량의 증가는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중시해서 봐야 한다. 시장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은 제한적이다.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 좋은 이슈가 붙었다고 볼 수 있다.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조만간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으로 전환될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주가 고가권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조만간 주가 상승이 끝나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고점을 찍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이전 150만원에 도달한 날이 7월 26일이다. 거래대금 4조 1000억이 터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들도 4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는 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대금이 터진 것이고 에코프로 역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경신한 날이다. 에코프로 일봉입니다. 아까 배웠던 것을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조정을 61선에서 받았죠. 61선에 지지받으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립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21선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요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슬금슬금거리면은 때는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쭉 띄워서 쭉 상승시켰다가 한번 조정 21선 지지받고 다시 돌리는 자리,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는 60일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손절하고 매수, 그리고 21선 돌파 타점의 매수, 그리고 지지받고 방향을 돌리는 자리에서 매수. 확률이 높은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61선 지지받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 21선 돌파 매수, 그리고 21선 지지 후에 방향을 돌릴 때 매수. 매수 자리가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이렇게 윗구간에서 잡게 되는데 저점 대비 객관적으로도 많이 오른 구간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은 고점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긴 윗꼬리 음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힘이 강한 장대 양봉 상태였겠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크게 솟으면 사람들은 이때 이성을 잃고 달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팔고 나와버리죠.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윗꼬리 음봉이 고점 말고 요런 중간권에서 나왔다면은 이거를
상승 장악형으로 말아 올리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피레치 문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광기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드물고요. 확률적으로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희망에 차 있을 때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확실히 챙기고 추세가 꺾일 때 신호를 보이면 나머지 물량을 모두 팔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이런 구간에서 잡은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구간에서 끝도 없이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경우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고점의 신호들로 대표적으로 쌍봉이나 삼산이 있다. 너무나 많은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실전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자람 테크놀로지의 봉캔들로는 삼산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종가선 차트로 바꿔서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자람 테크놀로지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인지 분간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선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각이 있죠. 눌러서 종가선 차트라고 치면 이렇게 종가선 차트로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죠. 캔들 차트로 봤을 때 명확하게 잘 안 보인다면 종가선 차트로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다면 명확한 고점 신호죠. 이럴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21선 깰 때는 확실하게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깼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걸 생각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절대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21선 깨지면 무조건 고점 부근에서 21선 깨진다면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종가선 차트로 보면 명확해 보이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해 조정이 나오고 중요선을 이탈하면 삼산 또는 쌍봉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자님의 말처럼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중요 가격대까지 이탈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삼산이나 쌍봉의 흐름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런 흐름이라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정리를 한다면 정고점 돌파 실패 흐름, 정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치는 구간에서 더 이상 정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게 꺾이면 쌍봉이 되죠. 꺾이면서 돌파한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를 만약에 10,000원을 돌파해냈는데 10,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9,000 얼마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쌍봉이나 삼산의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챙기는 거죠. 아니면은 들고 있으면 수익이 계속 깎이니까 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응으로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의 회로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렇게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희망의 회로를 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대응은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기이지만 실전에서 이런 기본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돌파 후에 돌파한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건 돌파 실패로 봐야 되는 거죠. 즉 거짓 돌파의 흐름입니다. 아니면 돌파가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시간을 끌면서 망설이는 듯한 움직임이나 고점에서 도정 캔들로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 이럴 때도 돌파 실패를 예상하고 빠른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평선의 심리 활용. 이평선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조지표이다. 그 역사는 200년을 넘었으며 대가들 역시 사용하고 있다. 후행성으로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으나 각 기간 동안의 매수 평균 가격대를 보여준다. 이평선의 심리를 활용해보자.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5일간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수익권이겠죠.
그래서 손절이나 매도를 고민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 마음이 없고 조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일선 위에 21선 위에 있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주가가 이평선 간의 이격, 특히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두가 큰 수익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할까 고민하는 구간이라서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커질 수 있는 심리적인 구간입니다. MSC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조정을 받고 지지받고 들어올렸죠.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20일 전에 매수했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서 모두 기뻐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기대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보시면은 20일과의 이평선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심리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것이고 세력들이 집어던지면 수익 본 사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집어던지게 되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잡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21선 위에 있는 주가의 흐름이 매도세를 막아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되니까 이럴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이격이 크게 벌어질 때는 일단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덜합니다.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5, 10, 20, 60, 120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평선의 정배열이라 하고 중장기 이평선까지 정배열인 상황이 되면 그 종목을 매수한 대다수 사람들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아주 좋을 것이다. 성급한 매도보다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을 것이며 이는 매도세를 줄여준다. 즉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쉬워지는 것이다. 단기 매매는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된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중장기는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들어가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평선으로 다양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평선은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하면 좋다. 최근 시장은 가는 섹터, 가는 종목만 계속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건 사실 틀린 말이다. 최근 시장이 아니라 거의 항상 그래왔으니 말이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테마, 한정된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는 현상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이런 쏠림 현상을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부른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상승 추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추세란 관성, 즉 한 번 잡힌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하락하는 종목이 내가 사는 시점부터 상승이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방향에 몸을 맡기는 것이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므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저자님의 말처럼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력들도 돈을 넣어준 종목에 계속해서 돈을 넣어주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승 추세에 힘이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세력들의 매수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초유동성 장세, 코로나19 장세 때는 그런 경우는 자주 없지만은 순환매를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모두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돈의 흐름은 상승 추세를 타는 주식, 즉 상승 탄력이 강한 주도주에 돈이 몰리는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을 매수하거나 바닥에서 횡보를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스마트머니 유입이 확인된 종목에 집중해서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해드린 그런 매수할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구간을 기다리는 법과 그리고 손절과 대응의 기본기만 탄탄하게 잘 다져 놓으시면 크게 손해보거나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